내 앞에 소중한 사람. 하지만 갑자기 그 눈동자가 서늘해집니다. 텅 비어버린 아주 잔혹하고 무감각한 눈빛. 단 몇 초 만에 현실이 왜곡됩니다. 명백히 상처받은 건 당신인데 어째서인지 눈물 흘리며 사과하고 있죠. 심장은 요동치고 머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진짜 미쳐버린 건 아닐까 두려워지죠. 심리 전문가로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절대 미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폭력의 타깃으로 당신이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나르 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 이런 사람을 떠올리시겠죠. 거울을 손에서 놓지 않고 셀카를 찍어대며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들을 그저 자기 자신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쯤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정신질환의 가장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무섭게도 이들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거든요. 무의식 속 격렬한 분노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혐오하고 있죠. 당신이 사랑했던 매력적인 연인이나 존경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상사, 그런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숙한 수치심의 블랙홀을 감추기 위해 덮어쓴 아주 견고한 가면에 불과하니까요. 그 가짜 가면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이들에게는 반드시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자신이 바로 그 가스라이팅의 연료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가면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심연을 파악하기 위해 오만한 태도, 뒤에 숨어 벌벌 떠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저와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런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가혹한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아이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임상심리사로서 저는 이것이 두 가지 비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걸 자주 목격합니다. 철저히 방치되어 스스로를 불량품이라고 믿게 되거나 아니면 그와는 정반대로 과도한 특별 대우를 받으며 황금 단상 위에 올려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아이는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라 항상 완벽하기만을 강요받는 보기 좋은 트로피로 취급당하게 됩니다. 두 극단적 환경 모두 아이에게 잔인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요. 인간의 내면은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아를 지키려 아주 놀랍고도 비극적인 행동에 돌입하죠. 사실상 진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생매장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나약함과 순수한 감정들을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완벽히 봉인해버립니다. 그 대신 마음은 가짜 자아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이 거짓된 자아는 그저 환상에 불과하죠. 아이가 상상해낸 완벽한 이상형이자 어떤 단점도 없고 모든 비판도 튕겨내는 무적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짜 자아는 단순한 착각일 뿐이라서 마음속 홀로그램 같은 거라 내부에 전원 장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타인의 찬사가 끊기면 홀로그램도 희미해집니다. 그 순간 생매장했던 진짜 자기 자신의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이를 자기애적 손상이라 부릅니다. 이들에게는 곧 심리적 죽음을 의미하는 끔찍한 상태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들이 당신의 정신을 파괴해야만 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자양분 삼아 연명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잔혹한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들에게 당신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쓰기 편한 도구이자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 즉 에너지 공급원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방금 같이 이야기했던 그 마음속 홀로그램 기억하시죠? 그 가짜 자아를 끊임없이 유지하려면 외부로부터 막대한 에너지를 쉴 새 없이 끌어와야만 합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이들의 산소입니다. 가짜 자아를 지키고 수치심에서 도망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관계 초반에는 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보내는 찬사와 박수, 돈이나 지위, 그리고 무조건적인 맹목적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당신이 그들에게 눈부신 조명을 비춰주는 동안에는 스스로를 무적의 신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을 깊은 고립과 혼란으로 밀어넣는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굶주린 흡혈귀에게는 사랑도 고통도 결국 똑같은 에너지일 뿐이라는 거죠.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모든 것이 똑같은 맛일 뿐입니다. 칭찬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게 되면 이번에는 당신의 고통을 기꺼이 착취하기 시작하죠. 떨리는 목소리, 분노, 필사적인 사과, 그리고 눈물.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것들은 모두 같은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완벽히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그들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절대적인 증거인 셈이죠. 만약 당신을 펑펑 울리거나 격렬하게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완벽한 우월감을 만끽합니다. 당신이 혼란에 빠져 무너질 때 그들은 냉혹한 방관자 행세를 합니다. 당신의 정신력을 빼앗아 자신의 자아를 기괴하게 부풀리는 겁니다. 완전히 밑이 빠져버린 그릇에 당신은 끝없이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을 때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파헤쳐 보시죠. 실제 임상 현장에서 관찰되는 것은 잔혹한 3단계 심리 사이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상화, 이른바 러브 바밍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목표물을 정하면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당신의 내면을 아주 차갑고 냉철하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희망과 과거의 상처, 숨겨둔 꿈까지도 아주 정교한 거울처럼 눈앞에 반사해 보여주죠. 숨막힐 듯한 사랑의 말과 비정상적인 관심을 쏟아부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미래를 약속해 당신을 얽어맵니다. 그것은 마음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경험입니다. 드디어 나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하게 되죠. 운명의 짝이라 믿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잔혹한 심리학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것은 운명의 상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가진 매력적인 거울상에 불과합니다. 병적인 심리적 의존 관계를 만들기 위해 그저 당신의 훌륭한 장점들을 똑같이 비춰주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도파민으로 가득 차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화학적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그 꾸며낸 모습은 끝이 없는 늪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헌신적인 사랑을 주어도 그들의 결핍이 채워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조만간 지루함을 느끼거나 사소한 문제로 피해망상을 폭발시키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 같이 깎아내리기의 신호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들의 다정한 가면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토록 당신을 찬양하던 사람이 이제는 트집 잡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온기는 얼어붙고 그들은 주었던 사랑을 냉혹하게 빼앗아 버립니다. 외모나 지금까지 해온 업무, 사소한 웃음소리조차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당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도대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필사적으로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시작하죠. 전혀 기억나지 않는 잘못까지 사과하며 그 달콤했던 러브바밍을 다시 맛보고 싶어 자신을 갉아먹으며 상대에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 강화라고 불리는 심리적 덫입니다. 당신은 가장 처음 만났던 그 다정했던 환영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최종 단계인 비정하고 잔혹한 폐기 처분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빨아먹었거나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순간 그들은 가차없이 당신을 내버립니다. 그것도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끔찍할 정도로 냉혹한 방식으로 말이죠. 수년간의 유대감이 신기루였던 것처럼 그들은 차갑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텅 빈 자아에게 있어 그 함께한 시간들은 정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편리한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당신은 그곳에서 빨리 도망치지 못했을까요? 자기애성 인격자들의 심리적 학대에서 살아남은 제 환자들에게 이것은 마치 저주처럼 늘 따라붙는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무심코 찌를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흉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그토록 끔찍하게 혐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과 제가 함께 진짜 진실을 마주해 보죠.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과학적 사실입니다. 도망치지 못한 건 결코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 신경 시스템이 화학적으로 완전히 장악당했을 뿐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서적 학대의 파도에 휩쓸리면 당신의 자율신경계는 통제불능의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끊임없이 가치가 깎여나가는 동안 뇌 속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터질 듯 범람합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를 강요받으며 얇은 얼음판을 걷듯이 필사적으로 매달릴 구명보트를 찾게 되죠. 더 이상 이 끔찍한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마음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그들은 아주 작은 애정에 부스러기를 툭 던져줍니다. 다시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처음 만났을 때처럼 넘치는 사랑을 쏟아주던 그 완벽했던 환영을 아주 찰나의 순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폭발적인 양의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극단적인 공포에서 강렬한 안도감으로 곤두박질 치는 롤러코스터가 바로 임상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본딩의 진짜 정체입니다. 이 심리적 덫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제 당신과 저도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의 신체는 고통과 구원의 사이클에 화학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이별의 아픔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강력한 약물이 끊겼을 때의 금단 증상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신체가 공의존적인 화학 반응과 싸우는 동안 여러분의 정신은 인지 부조화로 인해 격렬하게 찢겨나갈 것입니다. 즉, 완전히 모순된 두 가지 현실을 머릿속에서 동시에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게 되는 것이죠. 뇌의 절반은 지금 직면한 끔찍한 진실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고의로 여러분을 상처 입히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평온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격렬하게 저항하죠.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면서요. 처음 만났을 때 다정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짓된 환상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한때 사랑했던 상대의 환영을 지키고 싶어서 눈앞에 있는 가해자를 감싸기 위한 변명거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맙니다. 이런 내면의 갈등은 극심한 피로를 부릅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상해졌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반드시 목소리 크고 오만한 사람이나 남의 시선을 즐기는 사람인 것만은 아닙니다. 뻔한 고정관념에 얽매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서적 학대 가해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즘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가장 위험한 유형은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트라우마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핵심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이고 교과서적인 이미지에 부합하는 유형이죠. 이들은 과대망상을 품고 노골적으로 오만하며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우월한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거절당하면 어른인데도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치긴 하지만 적어도 멀리서부터 위험을 감지할 수는 있죠. 다음으로 골치 아픈 것이 숨은 나르시시스트라고도 불리는 내현적 유형입니다. 여기서부터 심리 조작이 정말로 음흉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언뜻 보기에 내성적이고 얌전하며 겉으로는 자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죠. 그 대신 영원히 불쌍한 피해자 역할을 계속해서 연기합니다. 그 강렬한 자기 과시욕은 자기 희생이라는 무거운 가면 뒤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세상 누구보다 오해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월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죠. 자신이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요. 이들은 여러분을 죄책감으로 올가매고 끝나지 않는 불행의 책임을 전부 떠넘깁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무기로 삼아 여러분이 가진 따뜻한 공감 능력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빨아먹어 버립니다. 공포가 아니라
동정심을 이용해 여러분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이죠. 설령 여러분이 개인적인 깊은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즉각 자신의 불행한 이야기로 그것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악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는 심리학적 지표에서도 가장 어둡고 두려운 극단에 위치하며 사이코패스 영역에 한없이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들은 칭찬을 갈구할 뿐만 아니라 타깃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즐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이들은 여러분의 사회적 평판을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들 것입니다. 직장도 그리고 정신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여러분을 무너뜨리면서 우월감을 유지하는 걸까요? 여러분을 절대 놓아주지 않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는 매우 교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무기를 여러 개 숨기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이 고독하고 어두운 무기를 간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단순한 작은 실수를 덮기 위해 하는 흔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깃의 현실 감각을 왜곡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적 학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억이나 인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정신 상태 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도록 꾸며진 수법이죠. 명백한 사실을 들이밀어도 이들은 그저 부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하죠. 난 그런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어. 또 피해망상이 시작됐군. 네 기억력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미쳐버린 거 아니야? 라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서서히 조여오는 심리적 압박은 건강했던 여러분의 정신을 확실하게 갉아먹습니다. 머지않아 자기 자신의 눈과 귀의 감각조차도 서서히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내어주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가장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현실로 믿는지를 통제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여러분 자신을 완벽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자신의 결함이 도저히 숨겨지지 않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께 이들의 두 번째 무기인 투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내면의 수치심을 처리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기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품은 독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뱉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몰래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불성실하다고 비난할 겁니다. 그들 자신이 만성적인 거짓말쟁이라면 도리어 여러분에게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겠죠. 정작 본인들이 깊은 불안에 시달릴 때는 여러분이 너무 의존적이고 짐이 된다며 깎아내리는 시기입니다. 이는 실로 교묘하고 지독하게 왜곡된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을 통해 그들은 자신은 상처 하나 없는 완벽한 존재로 남으면서 여러분만 끝이 보이지 않는 방어전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 심리 패턴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배신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순간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강한 죄책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할 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보라고 불리는 궁극의 방어 행동을 취합니다. 즉 부인하고 공격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것이죠. 그들이 누군가에게 아주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여러분이 우연히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시죠. 먼저 그들은 오해라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즉각 공격으로 전환하죠. 왜 허락 없이 남의 스마트폰을 뒤지냐며 말입니다. 비정상적으로 통제하려 들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기가 막히게 뒤바꿉니다. 최근에 네가 너무 차가워서 저 사람에게 잠깐 고민을 털어놓았을 뿐이라며 변명하죠. 숨이 막혀 죽겠다며 도리어 자신이 그 비정상적인 질투의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단 60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명백한 외도 증거를 찾아낸 여러분이 어느새 눈물을 흘리며 끔찍한 연인이라며 사과하고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심리적 유도 기술이며 잔인할 만큼
효과적이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들은 플라잉 몽키라는 최종 병기를 꺼내듭니다.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혼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통의 친구나 직장 동료,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까지 철저히 계산적으로 포섭해 자신들의 더러운 짓을 대신하게 만들죠. 완벽한 비극의 시나리오를 써서 자신은 결백한 희생자로, 그리고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가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이렇게 포섭된 무리가 여러분을 압박하며 강렬한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벼랑 끝으로 멉니다. 일본인들이 유독 취약한 심각한 사회적 고립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분리되는 이 깊은 고독감이야말로 정서적 학대 가해자가 여러분을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가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한 결과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감정의 동요를 먹잇감 삼아 은밀하게 움직이며 현실을 왜곡하고 타인의 깊은 상처에 일말의 공감조차 없는 이들을 여러분과 저는 대체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까요? 정답은 그들의 함정에 빠져주지 않는 겁니다. 심리적 트라우마 회복 과정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속이거나 논리로 이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애정을 쏟아부어도 그들이 안고 있는 유년기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마법처럼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깔끔한 마무리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 진심 어린 사과 따위는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해 줄 날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히 그들의 심리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임상적으로 증명된 유일한 승리 공식이자 저 같은 심리 전문가들이 강력히 권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감정의 기생충들을 철저하게 굶겨 죽이는 겁니다. 만약 당장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테면 유해한 전 연인이나 직장 상사 혹은 연을 끊기 힘든 친척이 상대라면 여러분은 회색 돌기법이라는 심리 기술을 완벽히 익혀야 합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말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회색 돌멩이처럼 지루하고 무반응이며 어떤 재미도 없는 존재가 되도록 스스로를 훈련하십시오. 그들이 공격적인 태도로 여러분을 도발할 때, 혹은 근거 없는 비난의 말을 쏟아부을 때, 아니면 거짓된 애정 공세로 다시 여러분을 끌어들이려 할 때 절대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휩쓸려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려는 행동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절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저 짧고 단조로우며 완전히 무표정한 대답만 돌려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었어요. 그건 그쪽의 개인적인 의견이군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이런 식으로 답하세요. 그들에게 여러분은 그저 편리한 가전제품일 뿐이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그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말이죠. 그들이 목마르게 원하던 그 감정적인 반응을 여러분이 완전히 차단해버렸을 때, 정신적 지배를 위한 에너지 공급을 완전히 끊어냈을 때 그들은 결국 극도의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지루함과 끝없는 공허함을 채워줄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기애적 심리의 함정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심리 전문가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으려면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삶을 흔들 틈을 전부 막으세요. 연락처부터 소셜미디어까지 차단하고 물리적으로 멀어져야 합니다. 이건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과 일상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아주 필수적인 단계거든요.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이기적인 사람과의 이별은 평범한 이별과 차원이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상태와 같죠. 지독한 심리 지배와 중독에서 동시에 빠져나오는 과정입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금단 증상도 겪게 될 겁니다. 러브바밍이라 불리는 쏟아지는 애정 공세. 그 시절의 달콤한 환상을 미친 듯이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고독감에 짓눌릴 것 같은 밤일수록
스스로에게 이렇게 꼭 말해주세요. 당신이 잃어버리고 눈물 짓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환상이었죠. 당신의 풍부한 공감 능력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힘은 무척 아름다운 재능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따뜻한 인간성의 완벽한 증거입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을 마음의 구멍을 지닌 상대에게 당신의 소중한 다정함을 착취당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그 끔찍한 폭풍을 훌륭히 버텨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당신만의 평온한 일상을 다시 세워봅시다. 당신의 감각을 다시 한번 온전히 믿어주세요. 소중한 마음을 지키며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가면은 이제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차가운 어둠을 지나 비춰오는 새벽의 부드러운 빛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오늘 추천 영상을 통해 당신이 이곳에 도달한 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떠오르거나 깊은 상처가 욱신거린다면 당신은 전혀 틀리지 않았고 결코 혼자도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기 벅찬 그 고통에 대해 아래 댓글창에서 저와 조금 이야기 나눠볼까요? 부디 당신의 아픈 경험을 모두 털어놓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가 간절히 찾던 마음의 구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내 아픔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었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이 안전한 심리적 피난처를 넓혀가요. 그럼 다음 상담 세션에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